네, 앞서 두 기자로부터 총론을 들어보셨으니까 이제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또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인데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일단 세부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올라갈지 지금 추정이 됩니까? 예, 앞서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인 종부세만 한번 올라가는 안을 놓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이제 공정가액 비율이 80%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9억 1천만 원의 집을 갖고 있다면 2만 5천 원의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12억 원이면 약 75만 원, 15억 원이면 150만 원인데요. 이 공정가액 비율이 오른쪽에 빨간색처럼 100%까지 올라가면 각각 3만 1천 원, 94만 원, 187만 원까지 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187만 올라간다 이 얘기군요. 네, 이 참고로 종부세는 집이 한 채인 경우 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길 때 그렇죠. 부과되는데 이 시세 반영률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부세를 아마 내시는 분들은 시세가 한 13억 원 정도 이상 되는 그 집부터 이제 부과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전국에 이제 공동주택 1,289만 호 중 이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약 14만 호로 전국적으로 보면 1.1% 정도고요. 지난해 이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은 40만 명이었습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세율이 당연히 올라가니까 일부에서 얘기한 대로 폭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먼저 이제 집을 내가 갖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앞서 보신 것처럼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매매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주택 매매가 위축이 되고 이에 따라 가격도 내려가는 등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나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는데요. 수백만 원씩 세금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동안의 집값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던 그런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러니까요.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집주인들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강남권은 고소득자가 많고 세금보다 연간 오르는 시세 차익이 월등히 높아서 매도보다는 버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아예 종부세만 오르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내놨는데요. 예. 역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집값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부분만 세금으로 부과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보기에는 강남 집값을 잡는다던가 아니면은 과도한 부동산 소유를 좀 근절시킨다던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결국 재산세와 종부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종부세만 높이는 방안 하나로는 기존의 주택 보유자들을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시각이 많았고요. 앞서 나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라든가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다른 규제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특히 이제 매매 시장에 그것도 조금 더 들어가면서 강남 쪽 같은 경우는 별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황 기자가 현장에서 만나본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임대 쪽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쪽은 어떨까요? 일단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늘어나죠. 이 늘어난 세금을 임대료에 좀 전가시킬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겠군요. 임대 재계약을 앞두고 늘어난 세금을 임대료에 덧붙여서 그만큼 이 전월세 값이 오르는 등 임대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하지만 반론도 역시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최근에 서울 전세값이 5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고요. 또 수도권에서는 시세보다 최고 지금 몇 천만 원 내려간 전셋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만 44만 가구나 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때문에 이제 보유세가 늘어나도 이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손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되면 집주인들이 보통 전가를 시키는 게 십상이었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 특히 전월세 시장 상황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쉽게 전가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이제 이 말씀이 되는 거군요.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6.13 지방선거가 이제 집권당의 압승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보유세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안이나 공고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얘기가 나오던 것보다 더 강력한 방향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나 어떤 방향이 되는 걸까요? 그 이한승 기자 리포트에 보면 이제 그 세 가지 안 중에서 방금 제가 그 종부세 아니었고요. 이 세율을 아예 올리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올리는 안이 있는데 지금은 공시지가가 보통 한 60%, 70% 정도밖에 네, 안 되니까. 이걸 시세에 가깝게 뭐 90%나 아니면 100% 정도로 올리는 안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재산세 부분이 상당히 급격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종부세도 늘어나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네. 될 경우에 문제가 이 전체 모든 국민의 그 세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세 저항이 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재정계획특위도 지금 이 부분을 좀 고민하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 종부세만 따로 그 핀셋 규제라고 하는데 이 종부세만 따로 지금 좀 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좀 강하게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기도 잘 들었습니다.